저희는 스포츠 아이라는 회사인데요. 혹시 아이 어떤 뜻일 것 같나요? 우선 PPT를 보셨기 때문에 어떠한 영어가 들어가 있는지 보셨을 텐데요. 저희 스포츠 아이는 인트레스트와 이지의 합친 말입니다. 우선 스포츠는 가장 쉽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스포츠 아이라는 회사를 창립하였고, 저희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 그리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시 서대문구에 본사가 위치되어 있고요. 영국과 호주의 지사가 위치하여서 전국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적인 글로벌 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대표이사 서진영을 비롯하여서 재무팀장 맹준영, 그리고 운영팀장 황기태를 비롯하여 저희 3명이 머리를 쥐어쓰면서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2007년도에 회사를 창립함으로써 이제 2008년도 땐 남아공 월드컵, 이제 현기차와 MOU도 도와드렸고, 지금은 손흥민 아디다스 스폰서 체결, 그리고 2015년도에는 홍명보 자선 경기를 국내에서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회사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산시의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기 위해 저 스포츠 아이의 대표이사 서진영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 PPT의 주제를 아산과 스포츠로 잡았는데요. 어떻게 하면 과연 아산이 스포츠라는 브랜드를 맡고, 그리고 스포츠랑 어떻게 융합을 시켜갖고 아산시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심을 하였고, 이번 PPT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산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관광과 문화 면에서 아주 뛰어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리적인 위치와 그리고 산업적인 면모로서도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관광을 보시면 다들 아시다시피 스파비스, 공세리 성당, 외암리 마을, 그리고 현충산까지 전국 어느 곳에 가보라도 저희 아산시만의 관광 문화적으로 더 저희보다 높은 지역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관광 문화로 저희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시키고 있고요. 또한 지리적인 위치로서는 천안아산역에 KTX가 위치하였고, 그리고 서울까지 1시간, 대전까지 50분이 걸리는 거리로서 전국적인 지역 내에서 아주 중심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업적인 면모로서는 탕정의 산업단지, 인주의 현대단지 등 산업적인 단지를 구성함으로써 많은 그런 협력업체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3가지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런 관광 문화, 그리고 지리적인 위치, 그리고 산업적인 면모를 좀 더 발전시키고, 그리고 이러한 아산시를 어떻게 스포츠와 결합을 시켜갖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지 대해서 저는 정말 많이 고민을 하였고, 이번 주제와 마찬가지로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국제 스포츠 이벤트는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빼먹은 게 있는데요. 우선 저희 아산시의 체육시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순신 종합운동장이 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아산시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시설이고, 지금도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교통면에서도 뛰어난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또한 10대들이 가장 줄을 이유는 아산 청소년 문화센터도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공연이 주가 되지만 농구대회, 풋살대회, 그리고 배드민턴 대회를 열므로써 10대들이 스포츠와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희는 신정호와 아산 실내체육관의 방출동에 위치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수상스키나 클라이밍, 그리고 배드민턴 등 다양한 동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의 하키장, 그리고 배방의 궁도장 등 전문적인 매니아층들을 위한 스포츠 시설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산시의 스포츠 시설을 보면서 저는 어떠한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열어야 아산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였고, 저는 그의 해답으로 배드민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산시와 배드민턴의 연관성은 굉장히 뛰어난데요. 우선적으로 매년 전국 장애인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하고 동호인도 2,000여 명의 규모, 그리고 18개의 동호회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과연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열면 어디서, 그리고 어떠한 종목을 하고 어떤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위원께 드릴 게 있는데요. 이거는 설문지에 대한 결과하고, 그 다음에 이건 설문지 질문과 학생들이 했던 설문지 예시입니다. 저는 아산시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요. 총 577명이 지원하였습니다. 그렇게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보니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랐던 게 배드민턴이었고, 많은 중고등학생들의 지지를 받고 있던 것 또한 배드민턴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산 실내 외적으로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종목이 배드민턴이라 생각하였고 이러한 배드민턴을 우리 고장 대표 스포츠로 만들자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배드민턴을 해야 할까요? 저는 그 해답으로 가장 간단하게 이순신 실내체육관을 생각하였습니다. 이순신 실내체육관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산시의 대표성도 뛰어나고요. 그리고 지리적인 위치, 그리고 종합운동장, 빙상장 등 넓은 공간이 자리 잡고 있고요. 또한 중고등학생도 이순신 실내체육관에서 대회를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압도적인 지지율, 75%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 실내체육관은 또한 K리그나 야구나 지금 연고 지역에서 벗어난 배구까지 아직까지 올해는 연고 구단이 없고 그리고 연고 지역으로서 구단의 이름을 날릴 기회가 이제 적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드민턴을 이제 대회를 유치하게 된다면은 이순신 종합운동장 홍보 역할도 할 수 있고 아산시의 대표성을 좀 더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라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두 가지를 얻어서 아산시에서는 아시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산시를 조사하면서 이제 아산시의 수학,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협을 분석하는데요. 먼저 아산시의 강점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산시의 지역적인 위치로서 대한민국의 중앙에 위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순신 종합운동장이나 하키장 등 아주 좋은 시설들도 위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중고등학생에서 배드민턴의 높은 관심도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약점도 있었는데요. 아산시는 국제적인 대회를 열기에 조금 적은 인구가 아닌 것이냐라는 의문도 있었고요. 그리고 과연 이러한 대회를 열었을 때 그 이순신 종합운동장 그곳 하나로만 아시안 대회를 열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스포츠 구단이 없는 지금 아산시에서는 과연 아산시 시민들이 그곳을 배드민턴 대회를 보고 그 경기들을 즐길 수 있을까? 과연 스포츠 문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의문점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산시의 위협도 있었는데요. 아산시 같은 경우는 첫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실패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 의문점이 보였고요. 또한 전주와 서울 그리고 화순까지 국제적인 배드민턴 대회를 연 그런 지역에 과연 브랜드성이 밀리지 않을까라는 위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점과 위협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산시만의 기회가 있었는데요. 우선 이 아산시 청소년들이 많은 지지를 함으로써 이제 미래를 이끌어갈 아산 시민들이 배드민턴을 즐기고 그리고 좋아해줄 여건이 생겼고요. 또한 이 배드민턴 대회만 여는 것이 아니라 온천 관광도 활용하면은 좀 더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라고 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수학 분석을 통해 저는 브랜드와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심사위원 브랜드와 이미지의 차이점 알고 계신가요? 혹시 브랜드는 어떤 거고 이미지는? 사전적 의미를 묻는 거라면 답해 드릴 수 있지만 사전적인 의견을 묻는 거라면 그냥 설명을 해주세요. 네, 자 브랜드 같은 경우는 아산시에서 대회를 열었을 때 시민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싶은 모습 그런 것을 브랜드라고 하고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아산시에서 그러한 대회를 열었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모습을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브랜드와 이미지를 일치시키면은 국제적인 아산시의 상품이 되고 그리고 경쟁적인 상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수학 분석을 통해서는 STP 분석도 해야 하는데요. STP 분석은 세분화, 타겟팅, 포지셔닝이 있습니다. 먼저 아산시의 대회를 열었을 때 그 세분화를 해보자면은 먼저는 아산 시민과 외국인 그리고 아산 외 국내 관광객들을 40대, 40대, 20으로 나눴습니다. 먼저 중점적으로 아산 시민들을 위한 대회와 축제가 돼야 되고 그리고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과 그리고 그 대회에 참여하는 경기 선수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세분화를 하고 타겟팅을 정해보았는데요. 저는 10대와 20대를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10대와 20대 같은 경우는 높은 호감도도 있었지만 그리고 가장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대회를 열었을 때 가장 많은 자원봉사가 참여하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대회의 포지셔닝, 어떻게 대회를 운영하고 어떠한 이미지를 만들어야 할까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바로 페스티벌, 축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과연 아산시가 대회만 연다면은 시민들이 과연 올까요? 아니면 그러한 대회를 즐길 수 있을까라는 것에 의문이 생겼고 그러면 차라리 대회를 하면서 축제도 같이 하자. 축제 같은 대회를 열자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런 아까 브랜드와 이미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브랜드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에서는 만약에 아시안 배드민턴 대회를 연다 하면은 이러한 브랜드를 각인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시면 종합운동장의 축제 공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종합운동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중교통로도 많이 천안에서 아산으로 유입될 때 무조건 거쳐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만약에 텅텅 비고 그리고 뭐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고 실내 체육관 안에서 이루어진다면은 버스를 지나가면서 그 많은 버스 승객들은 보지를 못할 거고 여기서 과연 대회를 열었나? 라고 의구심도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높은 경사를 야시장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축제 공간, 뭐 플리마켓 같은 다양한 축제 시설을 만들면서 여기 대회 안에 한번 가봐야겠다면서 시내나 터미널을 들릴 때 한번 거쳐갈 수 있는 장소로 생각해 보았고요. 또한 저는 소상공인 스폰서를 생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스폰서는 대표적으로 FC 수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아산시에 지원하는 가게들이 있으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 치킨집이라고 하십시다. 그럼 치킨 상품권을 아산시에 주고 이러한 아산시는 그러한 대회와 축제를 운영할 때 상품권으로 그 치킨 상품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산시 가게에서는 내가 여기 아산 대회 스폰서 했는데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여서 가게 사람들도 이를 잠시 접고 대회를 즐길 수 있고 또한 스폰서 역할이기 때문에 가게 안에서도 대회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나는 풍기동에 종합운동장에 있었던 공간이 멀어서 대회를 몰랐던 그 사람들에게 나 이 가게 간다고 대회 안에 한번 가봐야겠다. 가깝잖아. 버스도 가기 쉽잖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산시의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외적으로도 저희 아산시만의 브랜드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저희는 선수 숙소를 카라반과 학교 기숙사와 테크노밸리 같은 산업단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우선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경북 문경 세계 군인축제에서도 사용하였고요. 저희 도구에서도 파라다이스 내에 카라반과 캠핑 시설이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과연 시민들만 그 대회와 축제를 즐겨야 하는가, 선수들도 즐겨야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고 대회와 일정이 끝난 선수들은 도구 파라다이스로 카라반으로 이동하여 거기서 숙박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다양한 외국 선수들과 친해지고 친근감을 갖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학교 기숙사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탕정고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을 이제 알바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고등학교 기숙사 못지않게 뭐 대학교 기숙사 같이 엄청 좋은 1인 2실로 되어 있고 1인 1실까지 되어 있는 그 선생님들 돈까지 있었습니다. 그러한 좋은 기숙사들을 활용한다면은 기존에 아산시 많은 숙박시설이 있지만 좀 더 저렴하고 좀 더 효율적인 대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저는 탕정 테크노밸리를 생각하는데요.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입주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 대회 운영할 때까지 그러한 테크노밸리나 산업단지, 그런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된다면은 그 입주 전에 잠깐 선수촌 숙소로 사용하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하고 이러한 카라반과 학교 기숙사, 테크노밸리 같은 것들은 저희 삼성과 현대공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삼성 가전제품이나 생필품 아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가게의 홍보 그리고 스폰서 역할을 맡는다면은 그 안에 꾸려져 있는 가게 기구들이나 그리고 가전제품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자원봉사자 학교를 생각하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대와 20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산시에서 학교를 설립하자는 것이 아닌 캠프 형식으로 진행하여서 아산시 시민들이 자원봉사 참여했을 때 나 여기 아산시 시민인데 이 대회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끝내야 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것에 자긍심을 갖게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자원봉사자 학교를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아산시만의 브랜드를 각인시키고 홍보함으로써 국내 외적으로서 아시안 배드민턴 대회를 좀 더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아산시에서 대회를 개최할 때 막상 그 브랜드를 홍보한다고 해서도 시민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조금 벅찰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산시는 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저는 외부와 내부로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외부로 보면은 외국인들에게 첫인상을 정말 좋게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주제로 친근감을 더했습니다. 기존에 아산시에 보면은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뭐 네팔 전통 음식이라든가 뭐 베트남 음식 그리고 뭐 중국 그리고 양꼬치 음식 전통 현지 음식점들이 많은데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뭐 외국
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가기 껄끄러운 곳이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그러한 곳들을 활용한다면은 우선 아시안 대회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도 아시안 향토 음식점이 많기 때문에 아시아 사람들이 왔을 때 좀 더 이러한 음식점을 홍보하고 활용한다면은 야 우리 네팔에서 먹었던 음식이네, 야 베트남에서 먹었던 음식이랑 똑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그다음에 아까 자원봉사자 학교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사전적으로 이제 외국어가 조금 뛰어나거나 아니면 외국어 통역관이나 뭐 그런 희망하는 학생들을 찾아서 이제 역 그리고 뭐 이순신 종합운동장에 배치를 하여서 이제 외국인들이 야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어떻게 가야 돼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한 자원봉사자들이 좀 더 수월하게 도와주어서 이런 외국인들이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이미지를 만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아산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온천이고 모든 사람들이 온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미지를 조금이나마 아산 시민이라도 개선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러한 이미지를 10대와 20대와 30대로 나눴습니다. 먼저 10대를 보면은 교내에 이제 제가 중학교를 여기 온양 용화중학교에서 나왔는데요. 저는 배드민턴 수업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용화초등학교에서도 배드민턴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배드민턴을 접해보지 않았던 저에게는 이제 전남 고등학교에 갔었을 때 그 많은 학생들이 배드민턴을 잘 치는 것을 보고 조금 우리 아산시에서도 배드민턴 조금 했으면 하는 생각에 이제 10대 청소년들에게 배드민턴에 흥미는 많은데 배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을 아산시에서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산시 내에서는 많은 산업단지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안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그거 점심시간이 되면은 사람들이 나와서 족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그리고 뭐 여자분들은 카페에 가서 여유를 즐기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조금 충격을 먹었던 게 회사 사람들은 다들 피곤하고 그리고 지쳐있는 이미지를 대중적으로 받았는데 삼성 사람들은 점심시간에 땀을 빼면서 운동을 한단 말이야? 라는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과연 왜 할까라고 해서 제가 삼성 직원한테 한번 이제 친하신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점심시간에 이제 11시에 일찍 조금 밥을 먹고 이제 배드민턴이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여유를 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사원들은 부담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그런 이런 스포츠 활동을 통해 스포츠 문화를 형성하기도 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탕정뿐만 아니라 인주 그리고 많은 산업단지들에게 조금 회사들에게 이제 배드민턴 용품이나 그런 것을 지원을 해준다면은 그런 회사들도 자발적으로 배드민턴 같은 것을 할 수 있고 그런 배드민턴에 대한 친근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30대나 40대 같은 위주를 공략을 하려면은 아파트를 생각해야 하는데요. 물론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도 많지만 아파트 내에서는 스포츠 공간들이 많습니다. 실내 헬스장도 있는 곳도 있고요. 그러한 공간 농구장이나 족구장을 조금이나 배드민턴 네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가족들이 배드민턴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외부와 내부적인 기능으로 아산시는 막상 대회에 닥쳤을 때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배드민턴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브랜드와 이미지를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르면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 사람들을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수단도 필요한데요. 저는 이거 외국 언론사와 국내 언론사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국 언론사를 보면요. 사물인터넷과 버즈마케팅을 저는 생각하는데요. 사물인터넷 같은 경우는 대표 주자가 바로 어플이죠. 핸드폰 어플입니다. 이런 핸드폰 외국인 모국어를 지원하는 어플들을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대회 언제 하지? 이벤트 언제 하지? 여기 아산에 뭐 갈만한 관광지가 어딨나? 라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뭐 그런 어플들을 만들어서 원활하게 대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또한 버즈 마케팅이라는 것을 사용할 것인데요. 버즈 마케팅이라는 같은 경우는 이제 입소문 마케팅입니다. 이거는 경기가 끝난 뒤에 잠재적인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생각해내는 것인데요. 이제 기존의 선수들은 인터뷰나 할 때 이제 부정적인 단어를 안 합니다. 만약에 아산시청에 소속인 기자가 외국 중국 선수한테 이번 대회 축제 분위기 어떻게 즐겼습니까? 좋게 즐겼습니다. 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을 지켜보는 외국 기자와 언론들은 외국 외국 뉴스나 그런 인터넷 활용 공간에 올리겠죠. 그럼 그러한 것을 본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이 어딘지도 모르는 외국인도 있을 테고 아산이 어딘지도 모르고 온천이 일본으로만 유명한 사람들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야 아산시 대회 했는데 여기 온천도 많고 야 여기 대회를 축제를 한다네? 야 이거 언제 열린대? 한번 가보자? 한번 가볼래? 나중에 또 대회가 열렸을 때 야 여기 거기잖아. 한번 우리 가서 온천도 즐겨보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잠재적인 고객을 유치시킬 수 있도록 하는 마케팅이고요. 또한 국내에서는 SNS 마케팅과 천안에서 온양에서 오는 버스 광고를 생각하였습니다. 우선 SNS 마케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부산경찰과 고양시가 있는데요. 그곳은 이제 아산시 그리고 부산에서 운영하는 경찰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정직하고 그런 강직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도 있는데 이런 고양시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재미지고 유쾌하고 그리고 소통하는 쌍방울 역할을 하고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 또한 아산시청도 이러한 그 SNS,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있긴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소통을 하기는 조금 아직 아산시청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대회를 준비하면서 좀 아산시 전국체전도 홍보하고 댓글로 이제 어떠한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면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겠고 그러면 그 댓글을 보면서 이제 대회를 조금이나마 조정할 수 있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입니다. 천안에서 온양 오는 버스는 대부분 종합운동장을 들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곳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스 팜플렛 그리고 버스 영상 등을 설치를 한다면은 이제 천안에서 아산을 들어오는 사람들, 온양에서 천안 나간 사람들이 여기 대회하네 한번 내려서 가보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마케팅을 진행할 거고요. 제가 만약에 이러한 광고를 한다면은 제가 한번 팜플렛을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시기는 2020년도고요. 아산시에서 이러한 팜플렛을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팜플렛만 봤을 때는 대외적인 이미지가 강한데 종합운동장을 보면은 여기 축제도 하는 것 같네 한번 가보자 야시장도 하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아산시가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해서 아산시 같은 경우는 경제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경제효과를 섣불리 말하기에는 인천 아시안게임이나 광주 유니버시아드 굉장히 부채가 많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기존의 국제적인 배드민턴 대회를 열었던 지역들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투자 및 소비 지출을 보면 화순대회와 비교했는데 화순보다 저희는 경기장, 교통, 숙박이 1.2배가 더 많다는 것을 느꼈고 그에 대해서 화순대회보다 1.2배 높은 12억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전주대회를 비교하여서 외 내국인의 소비 지출과 간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무형의 가치입니다. 무형의 가치 같은 경우는 아산시에서 굉장히 잠재적인 고객을 유치할 수도 있고 또 스포츠라는 브랜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요. 이러한 무형의 가치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스포츠라는 브랜드를 각인시켜서 다음번에도 하키대회, 검도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좋은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으로 스포츠 아이의 대표이사 서진영의 발표가 끝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산시는 굉장히 지역적으로도 관광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안 배드민턴 대회를 연다면은 분명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서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정 넘치는 발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여기 계신 누구도 어떤 팀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서 시작을 했을 것 같아요. 지역민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을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선 여러 가지 조사 기법이나 연구 기법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설득력 있는 어떤 발표를 준비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매우 놀랍게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아시아 규모의 이제 대회를 설정을 하셨어요. 거기에서 저는 참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적정 수준의 규모 대회로 설정을 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테크노밸리의 어떤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선수촌으로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 대회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이제 그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얘기도 아까 잠깐 나왔는데요. 이 자료 준비한 거에 보니까 이제 충주 세계 조정 선수권 대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어떤 경제 효과 이런 얘기를 다 자르고 충주가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충주는 20만 맞습니다. 예. 어떤 행사를 하는데 인구가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수학 분석에서 약점으로 적은 인구라고 적었거든요. 그 이유는 첫 대회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인 대회로 첫 대회이기 때문에 많은 아산 시민들이 도와주고 그리고 응원하고 지지를 해야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안이나 국제적인 대회를 보면 전주 같은 경우는 50만입니다. 그리고 옆에 도시는 천안은 50만이고요. 과연 이러한 30만 인구에서는 이러한 대회, 국제적인 첫 대회를 열었을 때 과연 성공적으로 개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인구가 이 대회를 운영할 수 있을 때 약점이라고 생각하였거든요. 만약에 혹시 아산시가 40만, 50만이었다면은 좀 더 첫 대회를 열었을 때 그 인구수 비율에 따라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인구수에서 약점을 넣었거든요. 네. 타겟을 10대, 20대로 설정을 하셨던데 왜죠? 우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곳에서 10대와 20대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10대에 더 친근감이 가서 10대, 20대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저 또한 여기서 중학교, 초등학교 시절 보냈고 4.28 그리고 이순신, 성우 이순신 축제를 역앞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이러한 구성원들을 봤을 때 10대, 20대가 가장 많다고 느꼈고 또한 전국체전 준비했을 때 제가 중학교 때 저희 학교 전 학생들을 동원해서 종합운동장에 가서 유치를 응원하고 그러한 열기를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성웅 이순신 축제나 4.18 그리고 국교천에서 야시장 자원봉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자원봉사를 주도하는 층은 10대, 20대고 이런 10대, 20대가 좀 더 활발하게 지원을 할 수 있다면은 활발하고 유기적인 대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10대, 20대로 정했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서 10대를 보냈기 때문에 10대가 가장 대회를 했을 때 가장 참여도가 많이 높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10대와 20대를 타겟을 정했거든요. 한 번도 배드민턴을 친 적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런 스포츠 이벤트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어떤 스타급 플레이어들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종목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은 10대, 20대보다는 오히려 중장년층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이 2015 수원컵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 수원컵을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경기대학교 본관이 수원에 있기 때문에 한번 잠깐 들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정말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다음에 경기를 보고 즐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산시에서도 이러한 10대와 20대 그리고 그 배드민턴을 굳이 알지 않아도 그 배드민턴 랠리를 하면서 그 모든 사람이 땀에 손을 쥐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도 많은 관중들을 10대뿐만 아니라 많은 중장년층의 관중들 물론 끌어모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대와 20대가 관중이 되어서 대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10대와 20대가 좀 더 활발하게 이런 운영 지원을 하면서 30, 40대를 끌어올고 부모님 세대를 끌어올고 그리고 사촌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잡고 오게 되는 10대 20대의 파급 효과를 생각했기 때문에 10대와 20대를 타겟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물론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이 대표적으로 강자고요. 그리고 화순 대회나 그리고 전주 그리고 이번에 코리아 오픈 2015년도 코리아 오픈을 장충체육관에 했었거든요. 그때도 아시아만 물론 영국 종주국 영국이나 다양한 글로벌 국가에서 왔긴 했지만 아시아 비중이 좀 더 많았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 대만, 중국, 일본 이러한 부류들이 배드민턴을 형성하기 때문에 좀 더 퀄리티 있는 선수들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그리고 한국적인 대회를 한국에서 한일교류전이나 대회를 열면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무조건 이용대 선수도 나오기도 하고 한국대회 때도 그다음에 대표적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아니면 메달을 딴 선수들이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한일 교류전인데도 그렇기 때문에 아시안 규모의 대회를 열었을 때도 많은 한국적인 스타들이 올 것이고 중국에서 세계적인 선수들도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